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명령을 받아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져 백악관을 향한 세 번째 출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 메트로 실버라인 연장선이 개통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전철을 타고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독감 입원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명령을 받아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탕감 신청서 접수를 일단 중지한 데 이어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하려던 상환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천만 명에게 $10,000 내지 $20,000까지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 주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보수적인 연방법원에서 가로막혀 중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시행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 게 분명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적어도 장기 지연될 수밖에 없어지고 있고 자칫하면 무산될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연방항소법원은 3대0 만장일치로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 주려는 방안을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시행하면 소송을 제기한 6개 주들 가운데 적어도 미주리주에선 융자 당국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립대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행 중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미주리 등 6개 법무장관들이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한 소송을 심리하며 본안 심리 전까지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사실상 불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로써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는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법에선 합법 판결을 받았다가 텍사스 소재 연방지법에선 불법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상급심인 제8연방항소법원에서 시행 금지 명령에 가로막힌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려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 주말 텍사스 연방지법의 불법 판결 직후 연방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한 탕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4천만 명의 유자격자들 중에 절반을 넘는 2,600만 명 이상이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2,600만 명 이상의 탕감 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승소하게 되면 신속하게 실제로 탕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학자 융자금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4천만 명에게 $10,000 내지 $20,000까지 탕감해 주는데 10년간 4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지만 상환유예하는데도 1년간 500억 달러를 들이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득권 공화당원들과 친트럼프 공화당원들 사이 분열이 있던 공화당 진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결과로 공화당 내 분위기가 급변해 새 인물 지지로 바뀌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in 2024, most importantly, we are going to take back our magnificent, oh, it's so beautiful, White House. We're going to take it back, and you're going to be hearing about it very soo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백악관을 향한 출정에 나섰습니다. 첫 대통령 깜짝 당선과 논란을 겪은 재선 실패에 이어 2024년 차기 대선의 재출마를 비교적 일찌감치 밝히는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저녁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해 백악관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패한 2020년 대선 캠페인 때와는 달리 비교적 적은 인원과 선거 자금으로 효율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워싱턴 DC가 아닌 플로리다에 본부를 두고 선거전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1월 8일 중간선거 결과로 공화당 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도전이 출정부터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야당이 의석수를 대거 빼앗았던 역대 중간선거와는 달리 상원 다수당 장악에는 실패했고 하원 다수당 탈환마저 몇 돈 날 차이로 성사시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 내에서는 정통 보수파들이 나서 트럼프의 복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새 인물 아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Donald Trump should ever be president again? I think that's up to the American people. But I think we'll have better choices in the future. You know, Donald Trump, he kept saying, we're going to be winning so much, we'll get tired of winning. I'm tired of losing. I mean, that's all he's done.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포인트 차이 압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대안인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해 폴리티코가 보도한 공화당 유권자 조사 결과 드산티스 주지사는 첫 경선 개최지들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역전시켰으며 결정적인 승부처인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도 우세를 더욱 굳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이오와에서는 드산티스가 48대 37%, 1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앞섰고 뉴햄프셔에서는 52대 37, 15포인트 차이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본거지로 삼고 있는 플로리다에서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56대 3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6포인트 차이로 압도하고 있으며 조지아에서는 55대 35%, 20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공화당 진영의 이른바 큰손 기부자들이 속속 트럼프 대신에 드산티스 주지사 등 새로운 인물들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공화당 분류인 정통 보수파들은 친트럼프 후보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거 낙선해 레드웨이브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며 정통파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내세운다면 백악관 탈환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공화당 전체를 망치게 된다며 그의 복귀를 결사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아직도 그에게 열광하는 골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정통 보수파들의 결사 저지망을 뚫고 2024년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지 불투명해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전철을 타고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메트로 실버라인 연장선이 수년 동안의 공사 끝에 15일인 오늘 개통돼 덜레스 공항까지의 첫 전철이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 이제 메트로 전철을 타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덜레스 국제공항까지 가는 메트로 실버라인의 2단계 연장선이 15일 오후 개통됐습니다. 메트로 당국과 카운티 당국 지도자들은 여러 기념식을 갖고 실버라인의 2단계 연장선을 개통하며 덜레스 국제공항에 전철로 가는 시대가 열렸음을 축하했습니다. 실버라인에는 덜러스 공항을 포함해 6개 새로운 전철역이 생겼으며 11.5마일의 전철로가 연장되면서 라우던 카운티에 처음으로 메트로 전철이 진입했습니다. 실버라인은 위어 레스턴 이스트역에서 끝났으나 오늘부터는 레스턴 타운센터, 헌던 이노베이션 센터, 워싱턴 덜러스 국제공항, 라우던 게이트웨이, 애시번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트로 당국은 워싱턴 DC 메트로 센터역에서 버지니아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까지는 53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레이건 내셔널 공항까지는 62분이면 갈 수 있다고 메트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연장선이 개통된 오늘 오후 1시 직전에 애시번역에서 출발해 실버라인의 종착역인 메릴랜드 라르고역으로 가는 첫 전철이 운행됐습니다. 반대로 오후 2시경에는 라르고역에서 애시버드로 향하는 첫 전철도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실버라인의 2단계 연장선은 지난 2018년 착공돼 우여곡절을 겪고 예산도 기존보다 2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한 30억 달러나 들여 완공해 개통했습니다. 반면에 새 실버라인 연장선 전철 개통으로 공항까지 서비스해온 당국의 버스 서비스는 16일부터 중단됩니다.
직전까지의 종착역이었던 위얼레스턴 이스트역에서 덜레스 공항까지 운항해온 실버라인 익스프레스 서비스와 펠팩스 커넥터 980번과 981번 서비스는 모두 16일부터 중단된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뒤이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것으로 전해져 테크업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존이 실적 부진 우려에 결국 인력 구조 조정에 칼을 빼들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라도 기술직 등을 포함한 직원 약 1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감원은 기술직과 리테일 부문, 인사 담당 조직 등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감축 규모는 아마존 전체 종업원의 약 1%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아마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고용 중단에 이어 이번 인력 감축까지 나선 데에는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이란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3일 이례적인 거시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일 아마존이 기기 부문을 포함해 수익성이 낮은 부문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직원 수는 지난 9월 말 시점에서 물류시설에 일하는 인력을 포함해 약 154만 명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직원 수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3년 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인력 확보 경쟁도 치열해 올해 초에는 기술직의 기본급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던 터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점차 감속이 뚜렷해지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도 확대 속도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물류비와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리세션, 경기 후퇴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있지 않더라도 곧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고 현금을 손에 들고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또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조스는 1240억 달러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 억만장자들의 기부 클럽인 더 기빙 플래지에도 동참하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했던 베이조스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민 독감 입원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워싱턴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미 동남부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독감이 강력한 만큼 몸속에서 다른 질병까지 일으키는 경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독감 입원율이 급증하면서 이번 시즌 또 한 번의 독감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독감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미 남동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즌 현재까지 적어도 28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3천 명이 입원했으며 1,300명이 독감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독감 시즌 초반 입원율은 10여 년 전인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0도 이상의 열이 나고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동반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고하는 환자의 비율은 알라바마, 조지아,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아칸소,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뉴멕시코, 뉴저지, 뉴욕, 텍사스에서도 독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한 주간 6,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들 환자의 약 54%가 미국 남동부와 중남부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CDC 국립면역 및 호흡기 질환센터 책임자인 로메로 박사는 동남부에서는 인플루엔자 AH3N2 변종이 현재 가장 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변종은 노인과 어린 아이들에게 더 심각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메로 박사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즌에 정확히 노인과 어린 아이들 두 집단에서 독감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초기 징후로 나타날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독감 비상에 미 보건당국은 올 겨울 또 한 번 독감 바이러스 감염 파동을 예상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 백악관도 연휴를 앞두고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 부스터를 맞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